안녕하십니까. 박장백 사무장입니다.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, 검찰의 처분, 행정심판 등에 대해 불복하려면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데요. 의뢰인분들이 의외로 기간의 만료일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. 사실 정말 몰라서라기보다는 불안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아마도 기간을 하루 여유 있게는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데 딱 언제까지냐를 판단하기에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모든 기간의 산정 방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데요. 한편 민법은 다른 법률이나 재판에서 산정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다른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민법과 다른 법률은 형사사건에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무조건 초일을 산입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가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. 또 기간을 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. 따라서 여기서는 날짜로 계산하는 것만 설명드리기로 합니다. 기간 계산에서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. 첫째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. 마지막 날 밤 12시에 기간은 만료된다. 너무나 간단하죠?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되는데요. 당연히 기간의 중간에 있는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. 또 마지막 날부터 연속해서 며칠이 공휴일이건 간에 그 마지막 공휴일이 다음 날로 기간은 만료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민사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하는데 그럼 판결문을 받은 날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밤 12시까지 상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. 밤 12시에 어떻게 접수하냐고요? 법원뿐 아니라 기간의 만료일까지 무언가를 접수해야 하는 모든 기관은 당직실이 있어서 밤 12시까지는 접수를 받아줍니다. 주의할 것 한 가지는 첫째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.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날은 첫째 날도 포함됩니다. 그런데 어떤 서류를 오전 0시에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? 그 무렵 받았다 해도 0시 1분 전에 받았는지 0시에 받았는지 증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쓸데없는 규정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필요한 구석이 있답니다. 바로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로 받는 경우인데요. 공시송달은 실제로 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오전 0시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.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상소기간 등만이 아니라 소멸시효 등 모든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것이라서 몇 년 후에 소멸시효의 완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판결문을 직접 수령하였느냐, 공시송달로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었느냐에 따라 하루 차이로 애석하게도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.